네, 오늘 소개할 동화는 뭔가요? 예, 오늘 소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전라 동화에 굉장히 알맞는 말인데요. 옷을 다 벗었다 라는 와우. 뜻의 전라를 의미하는 전부 나체다 라는 뜻의 와우. 전라를 의미하는 저희 이거 너무 야한 거 동화 괜찮은가요? 벌거벗은 임금님. 괜찮습니다. 이게 19금이긴 하나. 아니 근데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이 전라인가요 실제로? 속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라입니다. 아 정말? 와우! 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동화 표지를 보고 있는데 임금님 몸매가 상당히 좋은데요? 전 뭔가 약간 배불뚝이 약간 KFC 할아버지 같은 몸매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나라의 지도자는 보통 이렇게 배바지를 입고 그렇죠. 배가 나오고 그런 몸매라고 밖에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느 나라 임금님인지 꽤 체격이 괜찮으셔서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와우. 감사하네요, 진짜. 자 그러면 동화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마 우리가 전래전래 동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글로벌하게 아주 국제적인 와우. 동화를 오늘 갖고 왔고 발음도 그래서 더더욱 전라전라 동화로 뭐예요, 지금? 중국어 아니에요 중국어? 중국어 하신 것 같은데. 전라 근데 임금님이면은 우리나라 아닌가요? 참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지금 표지에서 안데르센이라고 써있어. 이게 안데르센 동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되게 생소했어요. 이 동화가 안데르센 동화였어. 그러니까 임금님이라고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미지로 남아있기로는 되게 토속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 동화가 이제 안드레센이 아예 이 사람이 창작을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렇게 덴마크 쪽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수집했다고 하더라고요. 덴마크?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였는데 그걸 안드레센이 하나의 이야기로 잘 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유럽의 전래 동화가 맞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와. 재밌을 것 같아. 오늘 글로벌한 마인드로.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기다리던 뭐 스님이라든지 도깨비 이런 건 없겠네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산에 안 가나요, 산에? 안타깝습니다. 산에도 안 가겠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오두막집에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조금 글로벌한 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와우. 와우. Unbelievable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오늘의 모든 감탄사는 이렇게 좀 국제적인 용어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 왕은 굉장히 의상을 좋아하는 패션에 매우 민감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을 꾸미기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이렇게 선보이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옷을 너무 못 입는 경우에도 곤란하지만 옷만 준비하는 경우에도 무척 곤란하잖아요. 그쵸. 왜 우리는 그 둘 다 겪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는 이제 왕께서 이렇게 온갖 현란한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으면서 좀 과시하기를 즐기는 그래서 국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의상만 돌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벌써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 이 왕의 의상실에는 뭐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옷들로만 둘러싸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충대충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특히 너무 좋아하는 임금님이어서 막 몸치장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나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백성도 돌보지 않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옷을 갈아입어서 보여주고 혹시 사진은 안 찍었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좀 유명한 사람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찍을 것만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분은 회의 같은 것도 열지 않고 항상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옷을 갈아입고 계신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분이 늘 그렇게 자신의 패션을 자랑하고 뽐내고 정치에 관심이 없자 이 사람에 꼭 맞는 어떤 인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하 하고 나타나서는 두 남자가 멀리서 찾아왔어요. 저희는 아름다운 옷감을 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옷은 처음 볼 겁니다. 새 옷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도 바보 같은 사람
스투피드. 그리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무능한 사람들은 절대 보이지 않는 신기한 옷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특허증을 보여주면서 바보와 일 못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옷감이 발명되었습니다라고 막 떠들어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제 당연히 봐야겠다.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고요. 그뿐만 아니라 궁금하다. 나는 보일까 안 보일까가 일단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거리였겠죠. 막 광고를 해댔어요. 바보에게 안 보이는 옷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왕께서도 새 옷이면 내가 입어봐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신하들 중에서 내가 일을 안 하는데 신하들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텐데 누가 일하고 못하는지 알 수 있겠지? 얼른 그 옷감 짜는 사람들 불러와라. 새 옷 나한테 당장 갖다 바쳐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이제 엄청나게 돈을 받은 이 일꾼들은 돈을 헤아리면서 금은 보화를 챙겨둔 다음에 옷감을 짜는 척 했으나 사실 배틀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보내준 돈과 비단실, 금실은 벌써 다 챙기고는 빈 배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틀 소리를 듣고 임금님은 계속 기다리겠죠. 내 옷이 도대체 언제 올까? 기대돼 하면서 너무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보자. 바보나 일 못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스투피드. 그러면 어떡하지? Stupid. 이것을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으니까 일 잘하는 신하를 보내야겠다 해서 법무부 장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내가 보기에 일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녀석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지금 없던데요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래서 정말 옷이 예쁘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말 아름답네요. 야 이거 정말 이 색깔 이 무늬 정말 beautiful 하면서 이제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습니다. 드디어 얼마나 예쁜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재봉사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죠. 그런데 어떡하죠? 비단실과 금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예쁘다고 법무부 장관 말이면 내가 들어야지. 알겠다. 당장 보내겠다라고 했고 이제 드디어 대박. 하루 전날 이제 정말 밤새 일을 해야 되고 내일 새 옷을 딱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자 이들은 또 아무것도 없는 옷감을 배틀에서 드러내고 가위로 또 빈 가위질을 하고 또 빈 바느질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 척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비어있는 옷을 입고 행차하는 날이 되었어요. 임금님께 일단 보여드립니다. 재봉사들이 정말 근사하죠 하면서 폐하 이거 어때요? 이 멋진 색깔과 무늬를 보세요라고 했는데 임금님 깜짝 놀란 거죠. 어떡하지? 내가 이게 안 보이다니.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보였는데 나 어떡하지? 안 보이는 척하면 나 더 무시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아름답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내 마음에 꼭 든다. 이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찾던 옷이다 바로 했더니 어떡해. 옆에 신하들도 멋집니다 하면서 막 정말 좋다고 얘기한 거죠. 임금님이 두 재봉사에게 훈장까지 내렸어요. 훈장도 줬어요.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옷방으로 왔고 재봉사들이 옷이 완성되었고 자 이거는 윗옷이고 망토고 너무 가볍죠. 정말 옷이 가벼운 게 바로 이 옷의 훌륭한 점입니다. 입을 모아서 말했고요. 임금님이 이제 거울 앞에 섰죠. 막 옷을 입히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막 칭찬을 했고 훌륭합니다 폐하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하고 막 다들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옷을 입은 거겠지. 정말 가볍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드디어 행차를 해야 돼요. 오 마이 갓. 모든 국민이 기다리는 앞에서 리무진을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 잘 어울려? 라고 이제 또 한 번 거울 앞에서 옷을 살펴보니까 다들 막 시종들이 막 너무너무 옷을 들어올리는 척을 하고 어느 한 명 하나 안 보인다고 말을 한 적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옷자락을 뒤에 끌리는 것처럼 막 팔을 높이 들어 올려주면서 임금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은 정말 내 빼고 다 보이는구나. 내가 이렇게 갑자기 왕이 돼서 좀 부끄럽지만 괜찮아. 이것만 이 연극만 잘하면 돼. 금방이니까. 드디어 이제 행차가 시작되었죠. 온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길가로 몰려 나오고 막 창문으로 내다보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광고에서 봤는데
아, 저 옷이구나. 아, 정말 휘황찬란하네. 라고 하면서 다들, 멋지다고 얘기한 거예요. 온 시민들이. 아무도 안 보인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이것을 보더니 말한 거죠.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었네! 정말 순진무구하고,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던, 누군가를 속인 적도 없던 어린아이가 문득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바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어린애가. 얘가 스토피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모두들 갑자기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입으로 말해지는 순간 다들 웃음을 참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 진실이 다 입 밖으로 나온 거죠. 맞지? 아무도 안 보이지? 하면서 다들 그래 왜 저래 저 임금? 하고는 진실을 말해버린 거죠. 그게 뭐야. 모두가 아니 임금 왜 저래?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막 절레절레 그게 고개를 뭐야. 흔드는 순간 큰일 난 거죠. 이 아이의 진실 발언 때문에 모두가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임금도 들었어요. 아, 모두가 보이지 않는구나. 신하들이 나를 속였구나. 아, 재봉사에게 속았구나. 근데 문제는 임금이 안 된다. 내가 지금 무너지면 큰일 난다. 나는 괜찮은 척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심하게 행진을 계속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몸을 더 특이한 말이 나와요. 고추 세우고 갑니다. 네. 벌거벗은 임금님이 전라의 상태로 네, 꼿꼿이 고추 세우고 행진을 계속하십니다. 아니, 그걸 세우고 걸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지금 임금님께서는 너무나 긴장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이렇게 바짝 선 상태로 고추 세우고. 아, 그 뜻이었고.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죠. 외전님 무슨 생각하신 그 거죠? 뭔가 똑바로 섰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체 일부분이 다시 좀 왜 저래? 세운 상태로 하는 거죠. 왜 왜 저래? 저래 왜 저래. 발음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지. 네, 그래서 임금님께서 고추 세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진을 계속한 거죠. 손을 흔들면서 내 옷 멋지지 하면서 자기도 이상한 걸 느꼈지만 그러자 아, 이거 계속하는 거구나 싶어서 옆에 있는 시종들도 역시 망토자락을 더 높이 치켜들면서 사람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현장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더더욱 확인하면서 그의 사치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야기는 놀랍게도 끝을 맺습니다. 아, 끝이요? 아, 그림에 진짜 전라네요, 그림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전라 임금님의 모습이고요. 임금님은 지금 고추 세우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그 옷감을 만들었던 그 사기꾼들은 속옷까지 만들어준 건가 보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님께 정말 가볍죠 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임금님이 되게 자신이 있으셨나 봐요. 아. 남에게 보여줄만 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어디가? 어디든. 배가 네. 아니지.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들 목욕탕 들어갔을 때. 왜 저래? 발. 왜 저래? 남자는 발이죠. 아,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네. 다 발을 보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랑은 좀 다르네요. 혹시 업로드 할 때 이렇게 19라고 뜨나요? 네. 네, 따로 제목에 좀 표시 좀 해주십시오. 19 괄호해서. 앞에서 보는 그림은 없나요, 이거는? 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나 왜 계속 뒷발을 봐요? 난 앞발을 보고 싶다고. 도대체 왜 스투피드, 정말. 임금님은 지 혼자만 보려고. 무스를 잔뜩 바르라서 머리도 고추 세우고 이렇게 그러네요. 온몸을 고추 세우고 지금 이렇게 행진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거 앞모습 아닌가요? 네, 앞모습 나왔고요. 임금님의 새 옷. 일찍이 이런 옷은 없었다. 그리고 바로 나와요. 이거 뭐야? 사기꾼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 사기꾼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솔직한 한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커다랗게 우와, 났습니다. 그리고 대박이다. 이 신문을 보는 언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임금님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그러는 또 새 옷을 입은 임금님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특이하네. 아니, 그러게요.
뒤에 뭐 깨달아가지고 뭐 백성들을 위해 뭐 깨달을 인간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 그냥 부끄러워하고 끝나요 거기서. 아, 근데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는 그래도 왜 좀 이렇게 뭔가 권선징악? 나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뉘우치거나, 뭐, 벌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하는 게 있는데, 좀 글로벌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의외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네. 근데 결말이 모든 사람들한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깨달아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끝이 났던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동화가. 근데 되게 어릴 때 이 동화를 봤을 때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도 어색한 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옷감이 뭐 바보나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옷감이다. 특허를 이 새로운 옷감을 만들었다라고 사기꾼이 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옷감을 누군가가 판다고 하면 선뜻 내가 살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할 것 같고 또 인간들 중에는 분명히 바보 같고 일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내 주변에도 많을 건데 내가 그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가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내 알몸을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옷감이 있다고 했을 때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선뜻 나 그걸로 옷을 입고 나가야겠어 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보면서 했거든요. 이게 진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무런 그 거슬림이 없이 그냥 쭉 읽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딱 그 부분에서 저런 옷감을 누가 사겠어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만약에 흰색 백지가 있는데 이거 착한 사람만 보이는 그림이야 그러면 다들 잘 그렸네 라고 하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거는 어떠어떠한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야 하면 다들 마치 자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특이한 어떤 그쵸? 점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굉장히 일반화되었구나. 그쵸.